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열값 마지막 과정이 이제 등비급수, 닮은 비에 관련된 설명을 할 거예요. 현재 보시면 이제 등비급수, 닮은 비에 대한 설명할 텐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연산법이 어때? 라고 설명해 줘요. 연산이 어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1-R분의 A1 이렇게 연산하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역할이 기본적인 이제 등비급수의 역할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을 구하려면 R값하고 A1 값을 구해야겠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R하고 A1은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전 강좌에서 봤다시피 이럴 때는 보통 식을 줘요. 식이나 값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R값과 A1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제는 목표가 뭐냐? 목표는 결국 A1과 R값을 구하자, 이게 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비급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A1하고 R값을 구해와 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런데 A1하고 R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배경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등비 수열을 끌어안고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죠. 배경이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은 등비 수열의 흐름을 보여주기 쉬운데, 만약 숫자가 아닌 값을 가지고 등비 수열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닮은 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출제할 수가 있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닮은 비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도형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내용 안에 뭐 하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내용을 품어서 출제해 보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 한번 보면 닮은 비가 뭐지? 이게 되는 거야. 닮은 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뭐야? 같은 모양의 그림이야. 다만 크기에 대한 내용이 비율이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닮은 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하면은 각도가 일치한다 라는 점을 가슴에 꼭 새겨주세요. 각도가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 현재 여기가 A고 여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H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어떨까? 좀 더 편하게 볼까? 이렇게 살짝 해서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 편하게 수직. 근데 여기 세타야.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조금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닮음이 된다는 건 바로 이 각도가 똑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축소가 됐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H를 곱해서 내가 H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높이도 똑같이 BH구나,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비율이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 길이라는 것은 A 대 AH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해주면 결국 1대 H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비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해서 얘가 바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준 되는 값이 얼마 나와야 돼? 하면 바로 1이 나와줘야 한다. 이게 될 거고요. 넓이가 된다면 얼마일까? 이게 되는 거죠. 넓이를 구할 거라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1대 H제곱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대 H제곱이지? 라고 설명해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넓이가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정리해 보면 2분의 1까지 똑같은데 여기는 AH,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에도 H배, 높이에도 H배를 해주세요 라고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2분의 1 길이 지워지고 A 길이 지워지고 B 길이 지워지니까 이 비율이 몇 대야? 하면은 1대 H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길이가 1대 H면 넓이는 그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닮은 비라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공비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과정이다. 예. 예. 그래서 공비 구할 때 쓰는 과정이다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 공비를 구할 때는 꼭 중요한 것은 같은 그림을, 같은 모양의 그림을
꼭 두 개를 그려주세요. 같은 모양의 그림 두 개를 꼭 그려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과정에 대한 포인트를 잊지 말자.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비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공비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구나.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현재 초항값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비는 이렇게 구한다 치고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그림이 어느 하나가 깔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림 자체가 정형화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니 첫 번째 문제를 푼다고 해도 두 번째 문제가 헷갈리고 두 번째 문제를 푼다 해도 세 번째 문제가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게 뭘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중학수학하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과정의 수학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 예. 사실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다섯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기본 도형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뭐 중학수학, 뭐 고등수학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은 선과 선을, 점과 점을 연결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점과 점을 연결하게 되면 과정이 첫 번째는 뭐다? 선이, 직선이 있겠고 또 하나는 곡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도형에서는 목표가 뭐냐? 바로 도형이다. 다시 말하면 기하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이 관점은 철저하게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언급이 떴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도형 첫 번째는 곡선이죠. 그러면 곡선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 있느냐? 바로 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봤는데 곡선이 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포타상, 그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어차피 기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선 출제가 안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곡선은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원이다. 원이 뜨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바로 중심. 반지름의 값을 무조건 취해야만 다음 설명을 따라갈 수 있다. 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중심이 현재 원이고 이게 중심인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할 거야 되는 거죠. 결국 반지름을 구하려면 원의 중심을 알아야만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호의 길이가 얼마야? 현재 뭐 원 둘레 길이, 원주의 길이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2파이 r 값이 필요하고요.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파이 r 제곱이 필요하다. 근데 보면은 원주의 길이든 넓이든 간에 결국 반지름을 구하지 않으면 원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없다. 그럼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키워드고, 반지름을 구하려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꼭 알아야만 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두시는데, 현재 보니까 길이도 넓이 나오는데 지금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각도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 CF에서 여기다 부채꼴이라고 적어둘 수가 있다. 그럼 부채꼴을 언제 배웠어? 하면은 수학 원 시간에 삼각함수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하지만 수학원의 삼각함수에서 배웠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수학원 때 결국 부채꼴 관련된 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사실은 출제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배우기는 거기서 배웠는데 써먹기는 지금 배우는 이 미적분 과정의 수열의 극한에 써먹기 위해서야. 자, 알아보자. 설명해주면 부채꼴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이 있었을 때 현재 보면 이 과정을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중심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호의 길이,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겠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L equal R 곱하기 세타. 두 번째 S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이 중심각도라는 건 어디 있어야 돼? 라고 하면은 바로 원의 중심에 존재한다. 현재 중심각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네가 호의 길이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R과 세타가 필요하다. 그럼 R과 세타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상대방은 이제 이 세타를 감출 거야. 이때 세타를 감출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각 성질을 알아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원주각 성질. 원주각 성질은 뭐냐라고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잡았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세타일 때 여기가 얼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 하면 대다수 학생 다 알겠지만 2분의 세타라고 대답을 잘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보면 원주각에 현재 보면 부채꼴에 있는 기본적인 중심각도를 주면 원주각을 구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건 중요치 않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형은 부채꼴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도형은 뭐다? 바로 이 부채꼴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한다? 2분의 세타를 줄 테니까 요 각도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채꼴 관련된 문제인데 중심각이 없네 라고 한다면 그건 딱 하나야. 상대방이 뭐다? 원주각은 분명히 출제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기본 도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옵션을 방금 설명해 드린 거야. 현재 지금 칠판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것 중에 39페이지의 앞부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관련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40페이지의 설명이 딱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 내용과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설명했다면 이제 두 번째까지 들어가야겠지. 내가 이것만 알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원이 나왔다면 두 번째 내가 알아야 될 건 뭘까? 라고 한다면 바로 직선. 직선은 무조건 삼각형밖에 없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도형은 무조건 뭐다? 곡선은 원, 직선이면 무조건 삼각형. 사각형은 없는 거야. 사각형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그럼 삼각형의 종류도 몇 종류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직각 삼각형이냐 아니면 직각 삼각형이 아니냐로 갈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죠. A하고 B하고 C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 포인트는 길이 값을 몇 개? 두 개를 줘야 됩니다. 길이를 몇 개 준다? 두 개를 주고 3하고 4인데 여기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죠. 3, 4일 때 5, 5, 4일 때 3 이런 식으로 길이 값 두 개를 줍니다. 동시에 뭐 한다? 각도는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설명할 거라는 거야. 아, 길이는 두 개를 줬는데 각도는 안 주겠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통에서 남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현재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에 세타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B, C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뭐다? 삼각비를 써주세요. 사인 세타는 무엇입니까?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무엇입니까?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각도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를 줄 거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이 값은 해결이 됐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뭐다? 결국 변의 길이가 두 개 남네. 그쵸? 한 번에 두 개는 못 구하니까 최소한 길이 몇 개를? 하나를 줄 거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특징은 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길이 값을 몇 개? 한 개를 줄 것이며 and 각도를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각도를 알려주는데 이 각도라는 게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각도겠죠. 그러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도형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삼각형하고 정사각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60도에 해당하는 값을 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거 감출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삼각형이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이다. 라는 말을 던져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 그래서 끝판왕 한번 건드려 봐야지 라고 한다면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 선생님,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줬는데
세타도 줬고 A, B를 줬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면 A, B, C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앞에 있는 내용을 비틀어야 돼요. 길이는 무조건 한 개를 줍니다. 예, 각도의 값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길이가 하나인데 각도를 안 줘? 그러면 아까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는 길이 몇 개? 2개. 길이 2개 줘야 남은 한 변의 길이 구하잖아. 맞아. 그러면은 길이 하나 주려면 분명히 각도 줘야 되는데? 맞아. 근데 이 길이는 하나인데 각도가 안 준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가 30도, 45도, 60도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30도, 45도, 60도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야, 그러면 이건 문제 어떻게 풀어?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 안에 바로 목표는 닮은 비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 닮은 비. 그래서 그림 안에 동일한 모양의 현재 보면 그림 안에 동일한 모양의 도형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뭐 하겠다? 내가 하나의 길을 준다면 어차피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3대 4대 5를 줬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뭐 6하고 8 잡을 수 있고 15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요? 9하고 12.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닮은 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컨셉으로 출제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요 세 가지 옵션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요. 직각삼각형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A, B, C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 외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수학 원에서 출제하는 방식이고 여기 이제 미적분 출제할 때는 그렇게 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한 각과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 요 길이 갖고서 질문할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물론 나머지 변의 길이는 여기는 B고 여기는 C겠지만 특징이 뭐다? 바로 사인 A분의 A는 바로 사인 B분의 B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할 때는 중요 포인트가 조건문하고 잘 들어야 될 게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이야.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을 합쳐가지고 길이가 몇 개야? 하면은 2개. 길이가 2개, 그리고 and 각도의 값도 2개를 질문할 거야. 길이 값 2개, 각도 2개. 예,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출제를 하겠다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가지고 토탈 4개의 값.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정이죠. 여기가 간단하게 C, B, A라고 한다면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과 끼인 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 구할 수 있다라는 옵션.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B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중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법칙을 써야 될까 헷갈린다면요. 이때 확인해 보세요. 구하는 값하고 조건문 합쳐서 길이가 몇 개야? 한다면 토탈 3개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1개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이. 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몇 개야? 3개. 각도가 1개.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직선이다 라고 할 때는 수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주세요. 그 수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수직이 있으면 앞쪽에 있는 도형 3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수직이 없네 라고 할 때는 바로 뒤에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옵션 세 번째.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뭐 했어요? 바로 길이하고 각도에 관한 언급은 다 했는데
빠져있는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다? 넓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넓이도 이 과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직의 존재 유무야. 그래서 높이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과정. 높이가 있다는 것은 이 문제 안에 뭐 있다? 수직이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재 이렇게 설명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본다면 내 안에 뭐 있다? 바로 이렇게 수직이 존재한다. 그러면 S는 뭡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는 상대방 문제 안에서 수선의 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수직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또는 도형 중에서는 이렇게 도형의 외부에 수선의 발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자, 이럴 경우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바로 H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절대로 까먹지 말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높이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없으면요, 이때는 수직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나는 어차피 높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도 값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때는 높이가 없으면 수직이 없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상대방은 나에게 각도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현재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타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천하무적 이렇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도형이며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지금 공부할 수열의 극한의 등비급수에도 써먹을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다음 단원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중 상학함수 극한에서도 이 내용을 알았을 때에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꼭 완벽하게 공부해서 지금 배우는 등비급수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수열의 기본적인 함수 극한 중 상학함수 극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수열의 극한 닮은 비에 관련된 문제 푸는 법, 바로 유형의 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